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대한상인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은 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이를 옮겨 쓴 기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내놓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통계를 대표적 경제단체가 버젓이 쓰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익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못 박았는데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대한상의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문을 뿌렸습니다.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상의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겨야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의 측에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선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선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박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일각의 보도엔 왜 망국적인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에 잇따라 경고장을 날린 배경엔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세금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를 받아 쓴 보수 언론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백만장자 2,400명이 우리나라를 떠났다는 내용은 초부유층 이민을 상품화하는 컨설팅 회사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처럼 포장한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부적절한 감정적 대응이며 비판을 죄로 단정하는 위험한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박하는 적대적인 국정운영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대외비 문건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경청이 무색해졌다는 당내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와 최고위원 배분 내용이 담긴 민주당 사무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이튿날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을 말하지만 실상은 대표 주권이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표현도 남겼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합당 문건을 두고 정 대표가 말한 경청이 허울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일부 극렬한 합당 반대론자들이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취해 다음 선거에서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경청의 시간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합당 관련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그 여론 수렴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 폭탄 위기 앞에 민주당이 밥그릇 싸움에만 멈춰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서도 모자를 파내 민주당은 합당과 계파 싸움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합당 문건을 두고도 국민을 기만한 밀실야합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당에 반발하는 최고위원들과 휴일에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내부에선 이 자체를 요식행위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집안 싸움은 여전합니다. 배현진 의원과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각각 개시된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알박기 정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에 징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마치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성명을 주도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배 의원 징계를 요구한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직접 입장을 내고 지도부와 상의한 적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와도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고 씨의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고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해 서울시당 윤리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징계 전 양상에 지도부는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더는 당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당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한 명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냐며 국민의힘 집안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장기적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알박기 정치 시도 아니냐는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종결됐다고 표현하지만 두 사람의 징계 결과에 따라 언제든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임시 봉합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른바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거래 의혹 재판의 쟁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놓고 돈을 주고 받아냈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한 무죄. 재판부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8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전 의원 당협사무소 총괄 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선 명 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통화 내용을 볼 때 명 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으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을 보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이 한창 논란이었던 재작년 정유미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된 셈입니다. 일단 창원지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 이후 7일 이내. 따라서 검찰은 오는 12일까지는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천거래 의혹 무죄 판결문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사건으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달리 김병기 의원은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조사를 이어온 경찰이 언제 김 의원을 소환할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지만 김 의원은 그동안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고발된 의혹만 13가지가 넘는 만큼 기본적인 조사부터 마치고 김 의원을 부른다는 게 경찰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한 달여 동안 경찰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치연금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탄원서를 썼던 전 동작구 의원들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의원 측근을 여러 차례 불렀고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헌금 요구하셨나요? 차남 취업 청탁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강제 수사에 더해 최근엔 각종 의혹 관련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처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김 의원 측도 경찰 소환에 대비해 자료 준비 등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아직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선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일성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두루 들여다보는 안권섭 특검팀이 수사 막바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쿠팡 자회사의 전현직 수뇌부를 빠르게 재판에 넘겼고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보도에 신귀혜 기자입니다. 수사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쿠팡 풀필먼트의 전현직 대표를 과거 검찰 판단을 뒤집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뒤에는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기소 다음 날 사건 처분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 겁니다. 이미 당시 주임 검사는 물론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도 소환 조사한 적 있는 만큼 막바지 혐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거로 보입니다. 속도를 내는 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초반 분실 당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압수계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를 벌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시 지휘부까지 소환했습니다. 신흥석 당시 검사장은 아직 고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당시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 출범 석 달 만에 남부지검 책임자들을 겨눈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설특검. 한 달 뒤 어떤 성과를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라 서해안과 광주에 시간당 1에서 3cm, 많은 곳은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도 1시간에 5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매우 춥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까지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은 입춘이 지난 주말에도 한파주의보가 유지되면서 영하 10도 근처를 맴돌았는데요. 호수마저 얼려버린 매서운 추위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결이 일던 모습 그대로 호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얼음 표면이 갈라진 모습도 그대로 보입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머리끝까지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남산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너무 춥네요. 영하가 집에 출발할 때 10시였던 10도였는데 움직이면 에너지가 섰죠. 집에 있으면. 따뜻한 음료로 몸도 녹여보고 귀까지 감싼 채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Oh, the weather is very cold, minus 13 this morning. We have to prepare all the winter clothes to come to Korea. 하지만 눈 쌓인 내리막 앞에서는 추위의 기세도 꺾입니다. 빙글빙글 방향을 잃을 때마다 웃음이 번집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많은 인파가 중고장을 한 채 눈썰매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야트막한 언덕도 예외는 아닙니다. 날씨에 썰매를 타고 따뜻하게 먹어가지고 풀리고 그랬어요. 쭉 뻗은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스케이트장. 손을 꼭 붙든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얼음을 가릅니다. 어제 예매할 때는 오늘 한파주의보라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햇빛도 뜨고 따뜻한 날씨여서 타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한 보조기구를 밀어도 보고 속도를 내려다 휘청이기도 하지만 활기찬 분위기는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은 추위에도 지지 않습니다. 동생이랑 엄마랑 추억도 쌓고 같이 동생이랑 오랜만에 사이도 지켜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엄마가 핫팩을 주셔서 안 추워요. 하면서 열이 나서 이제 안 추워졌어요. 매서운 한파에도 외투를 겹겹이 껴입은 시민들은 저마다의 휴일을 즐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림청은 8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에서 100헥타르 미만일 경우 발령되는데요. 산림청은 야간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해 문무대왕면 일대에 인력 180명과 장비 5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1분에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두고 노사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336일간 이어진 철탑 고공 농성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등 노사 대립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던 노조원 10여 명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세종호텔 노사의 극한 대립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4년 전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부장 등 노동자 1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세종호텔이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해고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세종호텔 앞에 천막을 치고 복직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명절날 이렇게 당일날 아침에 제를 이곳에서 이렇게 농성장 앞에서 드리는 게 참 마음이 좀 헛헛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경영 악화가 인정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1, 2, 30 모두 호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세종호텔 앞 교통구조물 철탑에 올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철탑 앞을 찾아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에서 어떤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듣고 싶고 또 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조는 결국 336일 만인 지난달 14일 철탑 고공농성을 풀고 투쟁 장소를 철탑에서 호텔로 옮겼지만 경찰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세종호텔 측은 이미 노동당국과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님이 입증된 만큼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지부장이 체포와 구속 위기까지 겪으면서 앞으로 노사 간 극한 대립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동남아 지역 마약 유통 총책으로 국내에 많은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30대 탈북민 여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중독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4억 5,800만여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대량의 필로핀을 수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상당 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못했고 북한에 남겨둔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우려 한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후 시신이 있는 집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해 원심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감귤 가격이 크게 오르며 그야말로 금귤 대접을 받고 있지만 애지중지 키운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확량이 줄더라도 더 맛 좋고 경쟁력 있는 감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회수동의 한 감귤밭.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함께 30년 넘게 자란 감귤나무들이 연이어 쓰러집니다. 잘려나간 가지들은 파쇄기로 들어가 잘게 부서진 뒤 곧바로 토양에 뿌려져 퇴비로 재탄생합니다. 가지가 서로 엉켜 햇빛 한 줌 들어오기 힘들었던 감귤밭에는 사람은 물론 기계도 넉넉히 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올해 감벌 사업이 주산지인 이곳 서귀포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감벌 작업에 나선 농가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감귤밭의 4분의 1가량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줄어드는 아쉬움보단 품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큽니다.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키우신 나무도 따라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놔야 일도 하기도 좋고. 감귤원 감벌은 나무 사이 거리 확보로 햇빛이 골고루 들어와 당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 기계화 작업을 가능하게 해 노동력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올해 감벌 목표량을 80헥타르로 잡고 참여 농가에 1헥타르당 작업비 250만 원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감귤을 보면 관행적으로 재배한 감귤하고 맛 좋은 감귤하고 가격 차이는 3배 내지 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벌이 최선입니다. 다만 감귤 가격이 평년보다 30%나 올라 농가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감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가의 결단과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겨울에 눈 구경하기 힘든 울산의 온화한 날씨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부상 걱정 없이 기량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3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울산으로 몰려들면서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코치진의 지도에 맞춰 작은 발로 열심히 공을 돌립니다. 겨울철을 맞아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울산을 찾은 12세 이하 여자 축구 선수들입니다. 유소녀 축구육성재단 주최로 울산과학대에서 열린 이번 전지훈련엔 전국 13개 팀 19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전지훈련지로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 겨울철에도 타 지역보다 온화한 날씨 때문입니다. 날씨도 추울 줄 알았는데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지금 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 없이. 날씨와 더불어 숙식과 훈련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전지훈련 인프라가 울산에 갖춰진 덕도 큽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또한 선수들이 병장량을 이용해서 또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울산과학대학에서 온화한 날씨 속 얼지 않은 운동장에서 훈련과 경기를 펼칠 수 있어 선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울산에서 훈련이랑 경기 해보니까 운동장도 좋고 축구 환경도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울산의 야구장 역시도 매년 타 지역 학교 야구팀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학교는 울산 중구야구장에서만 4년째 동계 전지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훈련 인프라와 더불어 겨울철에도 눈이나 비를 보기 힘든 온화한 날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호텔이라든지 식사 이런 거 모든 분 운동장도 눈비가 일단 안 오니까 너무 여건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쓰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년째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울산을 찾는 선수단은 축구 종목만 30여 개 팀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야구 종목도 2개 학교 100여 명의 선수단이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울산시도 동계훈련팀 유치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산란계 39만여 마리 규모 농장과 경남 거청의 종오리 7천여 마리 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경북 봉화의 경우 닭 폐사 증가로 경남 거청에선 산란율과 사료 섭취가 줄어들어 농장주가 신고해 정밀 검사한 결과 각각 확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한 뒤 긴급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오리 농장과 관련 시설과 차량엔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생 농장은 지난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800m 떨어진 곳으로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핵을 억제하는 상징성이 사라지고 강대국 간 핵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만료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는 전 세계 유일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이었습니다.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핵탄두 운반체인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등은 700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냉전기인 1972년 전략무기 제한 협정부터 시작해 50여 년간 이어진 핵 군축의 마지막 상징마저 끝나면서 핵 억제에 고삐가 풀린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종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1992년 이후 중단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할 것을 군 당국에 지시하자 푸틴도 맞받았습니다.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либо дру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участни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проведут такие испытания, то и Россия тоже должна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предпринять адекватные ответные действия.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에는 사거리 5,000km 이하의 중거리 핵미사일의 신규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중단한 INF 조약도 파기했습니다. 핵 확산 우려에도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 정부는 중국이 지난 2024년 6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며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으로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In order to have true arms control in the 21st century, it's impossibl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clude China because of their vast and rapidly growing stockpile. 하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응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 강대국 간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이를 빌미로 북한이 핵 개발 명분을 더 틀어줄 경우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일본 국회의원 465명을 뽑는 중의원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을 넘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는 전국 289개 선거구와 11개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지는 조기 총선입니다. 私自身も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최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는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인 233석을 넉넉하게 넘고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직후 한때 급락했던 내각 지지율을 열띤 유세로 만회했습니다. とにかくセットで働かせてください。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이대로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서 보수적인 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公約で掲げている政策をどんどん進めてほしいと思います。過半数取って、で要件も300議席ぐらい取って。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은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수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까지 나와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っていう私もどちらかというと日本を守りたいという考えには賛同だったの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極端すぎる方方に行きそうで怖いです。 중의원에서 승리해도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개헌 발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쟁 가는 국가를 향한 개헌 논의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비하한 인종차별적 영상을 SNS에 공유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원의 실수라며 영상을 삭제했지만 본인의 잘못은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얼굴을 원숭이 몸에 합성한 영상이 등장합니다. 영화 라이온 킹 삽입곡에 맞춰 원숭이 형상의 오바마 부부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12시간 만에 영상을 삭제하며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앞부분만 봤을 뿐이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I didn't make a mistake. I mean, I look at a lot of thousands of things, and I looked at the beginning of it. It was fine.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 팀 스콧은
백악관에서 나온 가장 인종차별적인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인을 인간 이하 존재로 묘사해온 미국 내 인종주의 악습을 재소환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e problem here is that this trolling is particularly depraved. It is designed to put people in what many consider a dehumanizing l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오바마의 출생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흑인 국가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런 비하 방식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If you can intellectually and culturally identify the other as being inferior, then you can do almost what you like to them, right?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종 비하 사이에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미칠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2조 원에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반독점 당국자들은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반드시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인수 전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한도 비슷한 반독점 심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습니다. 블레임룩 혹은 사건 패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가 화제가 돼 소비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창원 티셔츠, 최근엔 이른바 마두로 룩과 황하나 패딩이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블레임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체포 직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때 입은 회색 트레이닝복이 주목을 받으면서 마두로 룩 혹은 마두로 그레이가 떴고 언론에서도 다양한 제목을 달아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두로가 어떻게 트레이닝복을 유행시켰는지 궁금하다. 해당 브랜드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보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비난받는 대상의 소지품과 의상이 갑자기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는 현상을 블레임룩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모습을 나타낼 때 소비되는 용어. 국내 뉴스 화면에서도 블레임룩은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법원 출석 당시 입었던 카키색 패딩이 대표적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미국 출신 디자이너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이른바 자숙 연예인 신정환도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16년 전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을 당시 비니 패션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전날 이제 입국 준비하려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을 했는데 이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사람 모양으로. 근데 그거에서 얘는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돌려 써서 왔는데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면이 된 거죠. 블레임룩을 아예 대놓고 풍자한 유튜브 콘텐츠가 바로 제이미맘입니다. 명품 패딩부터 가방, 신발까지 이른바 대치맘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며 속 시원하게 비꼽니다. 제이미는 지금 학원? 제이미 지금 수학학원 들어갔어요. 아, 이거 너무 창피하죠. 일단 차에 타서 얘기할까요? 네. 대치맘 대신 도치맘으로 불리고 싶다는 소담 씨. 누적 조회수가 1000만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지만 온라인 중고 시장에는 한때 해당 패딩이 매물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당시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입었던 파란색 모자와 불무늬 티셔츠도 패러디가 본물을 잃었고 대사에 블레임룩 전략이 등장하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파문 때 당사자 손에 들렸던 이 드레스백 전부 검색어 1위 찍고 완판됐지. 이렇게 사람들 눈을 가리는 거야. 우리가 모신 오너 일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뭘 입고 뭘 신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전문가들은 대상이 되는 인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유행을 쫓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한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일단 화제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 같기도 하고 나도 그 유행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나타나 보니까 좋은 뉴스에 나오든 나쁜 뉴스에 나오든 이야깃거리가 되고 사고 싶은 대상이 되는 블레임룩, 부정적 유명세의 역설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경북 경주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문무대왕면엔 산불 대응 1단계가, 양남면에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인근의 주요 문화재들도 위치해 있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경주 지역 두 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 밤 10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밤 9시 40분쯤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첫 산불이 발생한 양남면과는 직선거리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상인력 197명, 진화차량 40대를 투입하여 진화하고 있고 해가 뜨는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31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산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현장에 평균 풍속 4.5m/s 수준 북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경우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만큼 산불 확산이 더욱 우려됩니다. 현재 화선은 1.15km 정도, 산불 영향구역은 10헥타르 정도고 지금은 34% 정도 진화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대응에 나선 경주시는 양남면 지역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문무대왕면 지역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대피 조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경주 지역 두 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 밤 10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밤 9시 40분쯤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첫 산불이 발생한 양남면과는 직선거리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상인력 197명, 진화차량 40대를 투입하여 진화하고 있고 해가 뜨는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31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산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현장에 평균 풍속 4.5m/s 수준 북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경우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만큼 산불 확산이 더욱 우려됩니다. 현재 화선은 1.15km 정도, 산불 영향구역은 10헥타르 정도고 지금 34% 정도 진화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대응에 나선 경주시는 양남면 지역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문무대왕면 지역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대피 조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 정영석 조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김선영, 정영석 조는 컬링 믹스더블 6차전에서 미국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6대5로 이겼습니다. 이번 대회 개막 이후 스웨덴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5연패를 당했던 김선영, 정영석 조는 감격스러운 올림픽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혼성 2인조 경기인 컬링 믹스더블은 모두 10개 팀이 출전해 예선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립니다. 영국이 7연승으로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1승 5패를 거둔 우리나라는 체코와 공동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의 에이스 차준환 선수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첫 무대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차준환은 피겨 단체전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83.53점을 받아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습니다. 차준환은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던 중 회전이 풀리면서 한 바퀴 반만 도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피겨 대표팀은 최종 합계 14포인트를 기록하며 팀 순위 7위를 기록해 상위 5개 팀이 최종 경쟁하는 프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스위스 알파인 스키 선수 프란요 폰 알멘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습니다. 폰 알멘은 이탈리아 보르미오 스텔비오 스키센터에서 열린 남자 활강 경기에서 1분 51초 6일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1년생인 폰 알멘은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왔는데요. 제주 삼각봉에는 18.8cm, 또 목포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왔습니다.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남부에도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한파가 절정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11.9도, 춘천 영하 14.7도, 대구도 영하 8.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체감은 영하권입니다. 서울과 청주가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 부산은 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